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10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와 천둥 번개까지 예상됩니다. 재추진과 중단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행복케이블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울주군이 다른 방식의 케이블카 설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우 기자입니다. 무려 10년째 소모성 찬반 논란을 일으킨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민선 7기 시민소통위원회 사업 폐지 결정 이후에 반발 여론이 일면서 잠시 재추진설도 나왔지만 결국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영남알프스는 소중한 생태자산인데 불확실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행복케이블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울주군과 울주군 의회는 여전히 신불산 케이블카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산악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케이블카 중심이 아닌 영남알프스 전체를 아우르는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뒤 케이블카 노선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체 그걸 없고 케이블카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진다. 예. 큰 그림 속에 케이블카가 있는 거지 케이블카 중심의 관광단지는 아니다고. 울주군은 최근 공모를 통해 관광정책을 전담하는 6급 공무원을 선발해 자료 수집과 세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행복케이블카가 결국 무산되면서 다른 형태로 단독 추진을 분명히 한 울주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물론 여야를 떠난 협치로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약속한 울산 공공병원. 집권 2년 차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외곽 순환도로 같은 대선 공약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을 위해서는 무조건 예산 면제를 해가지고 외곽순환도로가 돼야 됩니다. 돼야만이 울산의 발전이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를 알려 정부 지원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계 실적 부진에서 부품업체로의 위기감이 커지는 자동차 산업. 조선업에 이어 제2의 위기 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울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선자동차 관련 예산 확보와 또 2차 전지, 해수 전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와 투자를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3D 프린팅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정가변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제 주체인 기업의 길을 살려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특히 울산 지역 경제 극복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 3D 프린팅 제조공정센터 구축, 조선해양 플랜트 연구원 설립 같은 지역 현안에는 여야를 떠나 협치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부터 38일 동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정례회에서는 백운찬 의원이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제언으로 5분 자유 발언을, 김미영 의원은 동구의 관광산업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23일부터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올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어제 국군 재정난 보도해드렸습니다. 울산시를 살펴보니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 수입이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증가하던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IMF 이후 처음이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수백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의 올해 취득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억 원 정도 급감했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산업 부진,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세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내년 세수 감소분보다 정부에서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아 전체 예산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교부세는 지원이 결정된 예산이 아닐 뿐더러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의 규모 축소 등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울산시의 세수 감소 충격은 각 기초단체에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울산시는 보통세 20%를 조정 교부금 명목으로 각 기초단체에 나눠주는데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다 보니 기초단체에 따라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140억 원을 감액해 32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용 지원이 좀 있어야 저희가 일반 사업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 내년도 편성 예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은 2, 3년에 한 번 모든 공정을 멈추고 보수 작업을 합니다.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근로시간은 주 84시간까지 늘어나 주 52시간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조선업체가 배를 다 만들면 바다로 나가 시운전을 하는데 24시간 배 안에 머물면서 일하는 데다 중간에 근로자를 바꾸기도 어려워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신 길게는 3개월까지 기간을 두고 이 안에서 평균 근로시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만약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면 첫 주에는 60시간을 일해도 다음 주에 44시간 근무한다면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은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환영합니다. 산업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가 조속히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탄력근로 기간에는 주 52시간을 넘겨도 초과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서 기업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굳이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노동자들 삶 또한 과거에 10시까지 근무하던 잔업 2시간 하던 그 시간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양대 노총 모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속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에 동참하는 자영 주유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245개 영업 주유소 가운데 중구의 한 알뜰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499원으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전체 주유소의 20% 정도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500원대 중반으로 인하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가격을 내린 주유소로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어 손실을 보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는 주유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이 액체 화물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며 특화황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연간 판매 목표 달성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브리핑 조창래 기자입니다. 울산항의 액체화물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최근 6년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울산항의 액체화물 저장 시설은 550기에 185만 킬로리터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782기에 388만 킬로리터로 저장 인프라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관련 업계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액체화물 저장 용량이 지금보다 25만 킬로리터 더 늘어나고 오일허브가 구축될 경우 2025년까지 8기 451만 킬로리터가 추가로 확충될 전망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연간 자동차 판매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609만여 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정도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 제시했던 판매 목표의 80% 정도만 달성한 것이어서 연말까지 평균 판매량만큼 팔린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치의 9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엘레베마 변압기 생산량을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이 한국 업계 최초로 미국에 설립한 현대 일렉트릭 엘레베마 법인은 미 상무부의 60%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내년 6월까지 증설 작업을 마무리 짓고 현지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 공정 자동화와 실시간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능력을 늘려 2021년까지 현지 매출 2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재단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일자리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심의와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일자리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이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지역 적폐 조사와 청산에 나설 것을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울산시의원들에게는 지역 적폐 청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의혹에 대한 재조사 요구서를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실형을 살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 대한축구협회 FA컵 결승전 1차전이 다음 달 5일 문수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강의 축구클럽을 가리는 FA컵 대회 2년 연속 결승에 오른 울산 현대는 대구 FC를 잡고 우승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ACL 진출권을 동시에 거머쥔다는 각오입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인 FA컵 결승 2차전은 다음 달 8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미리부터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윤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포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을 찾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올해도 수능 시험일에 맞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장관은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어 시험장으로 쓰지 못했던 포항 장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마친 시험장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또 예비 소집일에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에 따른 긴급 방송과 대피, 시험 재개 같은 대처 요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상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포항과 경주 지역 18개 시험장에는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합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영천과 경주 지역에 12개 예비 시험장을 마련해두고 시험장에 심리 상담 인력을 배치해 지진 발생 때 수험생의 심리적 안정도 도울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보고마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지진 대비는 철저한지 몰라도 국민 소통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수도권에는 자동차 2부제가 시행되고 화력발전소 발전 출력도 제한됐습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절반에 이르는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조차 없고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하동화력 인근의 명덕마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 차량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합니다.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측정 차량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개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동화력이 있는 하동에는 14km 떨어진 하동군청 옥상에, 삼천포 화력 인근의 사천에는 20km 떨어진 사천읍사무소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지만 인근 고송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굴뚝 높이와 대기 흐름을 감안해 측정망이 설치돼 있어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도 대기질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기오염 외에도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에 따른 피해가 많고 환경오염 감시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희는 발전소 굴뚝 바로 밑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당하고 있는 비산먼지, 날라오는 눈에 보이는 먼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소음, 그다음에 또 진동.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발전소 출력을 낮추고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화력발전소 인근의 상시 환경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모전 원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들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심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용역업체 2곳과 심 전 원장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심 전 원장을 소환해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궁했으나 심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 울산 채용박람회가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기계 설계와 태양광,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기업체의 인공지능 면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AI 면접 체험관이 마련됩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이 울산 지역 12개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이승복 동상 철거를 지시하자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일원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와 나라사랑운동 울산본부는 오늘 오전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상 철거 지시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노키 교육감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이승복 동상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제법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점검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비로 인해서 시정도 짧은 데다가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대부분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16도, 부산 1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8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내일까지는 바람도 거세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주말 동안에 활동하신다면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